자, 가봅시다. 일단은 책 앞에 펴시면 되고요. 프린트로 갈 거고 앞에부터 보자. 맨 앞에 1번 쪽부터 펴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PPT를 처음 써보거든? 여기서. 잘 보이니? 보여요. 잘 보여? 네. 지금 아침에 오늘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계속 이거 세팅 좀 만지느라고. 괜찮아? 네. 안 보이지? 자, 일단 오늘 4번 학평 대비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보는 학평이잖아. 그러니까 확통은 다 맞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준비한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는 전범위 아니고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는 순열, 그리고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니? 이거 그래, 원순열. 그리고 마지막에 배웠던 게 중복조합이었지. 근데 시험 범위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는 순열, 중복조합, 거기서 앞에 있는 수식어 다 빼고 봐봐. 순열이랑 조합이 남았지.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호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게 일단 순열이란 걸 배웠을 거예요. 순열이 뭐였니? 순서 생각하는 데 그래, 순서를 생각하는 나열이었지. 그러니까 뽑아서 뭐 하자? 나열하자 했지. 그래서 얘는 기호 P를 써서 나타낸다 그랬고, 걔를 NPR로 쓴다고 했는데 NPR로 하면서 공식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순열은 일단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지. 자, 뽑아서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좀 넣어서 보자. 내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 저게 순열이 되면. 그럼 기호 뭘 이용해서 쓰자고? C, P. 자, O, P, 3으로 쓰자 그랬지. 기억하시죠? O, P, 3으로 쓰자 그랬고. 자, 이 상황을 좀 부여해보면 이런 거잖아. 자, 1, 2, 3, 4, 5. 1, 2, 3, 4, 5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이니까. 자, 나는 하나, 둘, 세 자리를 채운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랑 서로 다 다른 자리 맞니? 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럼 이런 얘기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5가지 있지. 1, 2, 3, 4, 5 5가지가 있고요. 그럼 1이 올 때도 몇 가지 있어? 4가지. 근데 앞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오든 이후 상황 다 동등한 거 맞아? 그럼 곱하기 처리 가능하다 그랬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5P3은 어떻게 계산하겠다? 5, 4, 3으로 계산하겠다. 자, 여기다가 조금 이제 연장시켜서 보면 10P4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얘는 1부터 10까지 10개 있는 거지. 거기서 몇 칸을 채우는 거니? 4칸 채우는 거지. 그럼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10. 그리고 9, 8, 7. 그럼 공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NPR은 맨 첫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어? 10가지. NPR은 N개 올 수 있지. 맨 첫 번째 네모에 일단 N개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N 곱하기로 스타트하는 거 맞아? 그리고 N-1. 그 다음 자리는 N-1개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쭉 가서 총 몇 개를 뽑아야 돼? 알게 뽑는 거니까 몇 가지 가는지는 크게 의미부여하지 말고 몇 개를 곱하겠다, 총? 알게를 곱하면 되는 거 맞니? 되겠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가 쭉 가서 곱하기 N-R. 이렇게 하면 좀 쉬울려나? 괄호를 묶어주면, 자, N 빼기 0이지. 0부터 어디까지 가야 알게니? R 빼기
1개 해야 되는 거 맞나? 그래야 총 0, 1, 2, 3, 4 쭉 가서 R-1개까지 해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R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냥 NPR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공식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5개에서 3개 뽑으면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면 돼? 3개 그냥 5, 4, 3 쓰면 돼요. 10P4는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 쓰면 돼? 4개를 쓰면 되지. 그래서 19, 87 씁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하나만 더 가자. 15P3. 1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자고? 3개 곱하자. 그럼 15, 14, 13으로 계산합시다. 그래서 뽑아서 순서를 나열하는 건 NPR, 순열의 수로 계산합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순열이랑 이제 비교해서 배운 게 뭐였니? 조합이었지.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얘는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나열. 근데 얘는 뽑기만. 나열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순열은 조합이랑 관계를 생각하면 공식이 바로 들어갈 거거든? 자, 예를 들어 얘도 똑같이 5C3으로 해봅시다. 자, 5C3은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 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거기다가 나열하는 건 몇 가지 있을까? 자, 5개에서 3개를 뽑았어. 그 3개 가지고 나열하는 건 3 팩토리얼이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 2, 3, 4, 5 5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몇 개 뽑겠다고? 3개 뽑겠다고. 3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 가지고 배열하는 거 총 몇 개 있어? 3팩 개 있는 거지. 그럼 얘 곱하기 3팩을 한 이 값이 누구랑 똑같다야? 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뭐 했어? 나열했어요. 자, 뭐 했어? 여기까지는? 뽑았지. 뽑기와 나열을 같이 했네. 그럼 이게 순열이었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5P3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5C3 구하는 공식이 튀어나오네. 5C3은 누굴 계산한 다음에 5P3을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몇 하자? 3팩토리얼 하자. 그럼 계산식 써보면 위에는 5, 4, 3 나누기 아래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이 관계를 이제 활용하면 결론.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았어. 그리고 거기서 나열을 하면 그게 누구랑 똑같다야? 여기까지는 뽑기지. 뽑았어. 그리고 뭘 했어? 나열했지. 자, 그럼 얘가 뭐랑 똑같다고? NPR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자, NCR은 어떻게 계산하자? 분자에 NPR 쓰고 아래는 R 팩토리얼로 생각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럼 NPR은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랬지.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거니까 자, 얘는 얼마에서 시작해서? N에서 시작해서 쭉 곱할 건데 몇 개를 곱하자고? R개를 곱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 계산하고 아래다가 R팩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되겠니?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얘기고요. 얘네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진짜로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순열과 조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겠니? 네. 자. 낯선이 오랜만에 봐서? 확통? 조합하고 그냥 그래도 쉬우니까. 그치? 네. 만만하지? 네. 자,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원순열인데요. 원순열. 뭐 계산 방식은 간단했지. 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 4명을 이렇게 하나, 둘, 일정한 간격으로 앉힌다고 하면 여기는 얘가 돌아가면서 똑같은 게 생긴다가 핵심이었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여기다가 만약에
A, B, C, D 4명을 안 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던지 기억하니? 공식은 뭐 기억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가자 그랬어? 그래. 기준을 잡아서 고정시키는 거 이게 그냥 핵심이었지. 기준을 잡아서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 예를 들어 여기서 이 4명 중에서 기준을 누구로 잡을까?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뭘 잡아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A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어 총? 4개 있지. 그럼 처음에 A가 딱 들어갔을 때 어디 앉든 간에 상관이 없다 그랬죠. 구분이 되나 안 되나?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치면 지금 이거랑 여기 앉는 거랑 같은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 앉은 다음에 얘를 돌려버리면 여기 가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A가 어딜 가든 똑같은 경우 맞아? 그래서 A를 가지고 하나 자리에 고정시키자. 그러면 고정시키는 순간 A를 기준으로 상대적 위치들이 다 결정되는 거 맞니? 자, 그러니까 A는 가지수를 세 안 세? 안 세지. 그냥 저기 딱 앉히는 순간 여기는 A의 어느 쪽이야? 왼쪽. 어? 밥 먹는 손은 어느 쪽? 오른쪽. 제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A 기준 오른쪽, 여기는 A의 왼쪽. 얘는 A의 맞은편이라는 자리들의 이름이 생기지.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A를 고정시키고 나면 곱하기 몇 팩 하면 돼? 나머지 세 자리에 앉히면 되니까 3팩토리얼로 앉히면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원순열에 만약에 n명을 앉힌다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n-1팩으로 계산한다가 기본 원칙이었지. 오케이? 근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차피 조금 조건이 걸린 문제에서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알아두라 했었고,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거였죠. 자, A를 기준으로 고정시킬 건데 이 고정시킬 때 이거 무슨 말인지 기억하려나? 구분되는 기준은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동그라미에서는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다 똑같지.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A는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를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면은 그게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8명을 가나다의 탁자에 앉힌다는 거잖아? 그럼 한번 봐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원순열이죠. 그럼 8명을 여기 앉힌다 그러면 한 명 갖다가 고정시키면 되겠지. 일단 8명이니까 네이밍을 A, B, C, D, E, F, G, H라고 하면, 자, A를 고정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럼 A가 고정될 수 있는 자리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어디 가든 다 똑같은 거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고 나머지 몇 명을? 7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여기는 7팩토리얼 맞니? 자, 두 번째 거 보자. 마찬가지로 A를 이제 고정시킬 건데 A가 일단 갈 수 있는 거 봐. 총 8개가 있죠?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거랑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왜냐면 첫 번째 여기에 고정시키면 A의 오른쪽에는 모서리를 끼고 가고 왼쪽은 나란히 있지. 근데 노란색처럼 고정시켰을 때는 오른쪽이 나란히 있고 왼쪽이 모서리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서로 어때? 다른 경우지. 자, 그럼 기준이 몇 개 생겼어 일단? 2개 생겼고 여기랑 여기는 어때?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이 모서리 끼고 있고 여기도 오른쪽이 모서리 끼고 있고 왼쪽이 나란하죠. 그래서 여기 맞니? 여기 맞아? 아니지. 분홍색 동등한 기준은 여기죠. 오른쪽에 모서리를 낀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총 4개는 구분되지 않죠. 근데 노란색이랑 분홍색은 구분되면서 여기 4개는 또 똑같으니까 결국 구분되는 기준이 몇 개 있어 여기는? 2개 있지. 그럼 A가 고정될 수 있는 자리가 2개 있고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몇 팩? 7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 맞니? 네.
되겠어? 자, 마지막 거 하나 보자. 여기는 그럼 A가 구분되는 기준 몇 가지 있을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맞아? 세 가지야,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지. 왜냐면 여기 있을 때랑, 자, 여기 있을 때 오른쪽이 모서리 끼고 있고, 그 다음 가운데에 들어갔을 땐 양쪽에 한 명씩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고정돼 있을 때는 왼쪽이 모서리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을 때는 혼자 달랑 있고 양쪽 다 모서리지. 자, 여기는 같죠? 노란색이랑 여기랑 똑같지? 그 다음에 분홍색 마찬가지로 맞은편이랑 똑같을 거고, 보라색 여기 똑같고, 흰색 여기 똑같으니까 결국 A가 고정될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네 가지 있어서 4 곱하기 몇 팩? 7팩 하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얘네 세 개 A 대 B 대 C를 구하라 하면 7팩끼리 다 어떻게? 없애주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 대 4에서 5번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그게 원순열에서 구분되는 기준은 모두 고려한다의 의미였고,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되겠니? 자, 1번은 문제 이렇게 지나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보자. 사실 이해가 잘 됐으면 얘는 금방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원순열을 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니까 원은 아니지만 회전해서 같아지긴 해요. 근데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가운데 있는 자리는 회전해도 같아지는 거 없지. 그럼 저기에는 자, 색깔 총 몇 개 있어? 7개니까 A, B, C, D, E, F, G 7개 있다고 치면 저기에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G까지 들어가든 서로 다 다른 경우 맞아? 그럼 일단 어디부터 칠하자? 가운데부터 칠하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일단 7개 있지. 그럼 지금 물어볼게. A 들어가든 G까지 들어가든 이후 상황 다 동등한 거 맞아? 그럼 여기다가 A를 써놓고 곱하기 몇으로? 7로 처리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럼 A가 들어갔을 때 이제 나머지는 무슨 순열? 그냥 원순열이죠. 그럼 이제 A 하나 쓴 상태니까 B를 가지고 고정시키면 되겠지. 자,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든 다 똑같은 거 맞아? 그럼 B 하나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몇 팩? 5팩 해주면 되니까 답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나오니? 840이 나오겠죠. 되겠어?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맞자. 몇 점짜리일까? 2점짜리. 에, 3점짜리예요. 3점짜리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아마 모의고사에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3점짜리일 거예요. 자, 일단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자. 기준을 잡으라 그랬죠. A, B, C 포함한 6명이니까 일단 네이밍을 하자면 A, B, C, D, E, F 정도를 일단 네이밍해도 괜찮겠지. 여기서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까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한 조건이란 게 없었지. 그래서 뭘 잡아도 다 동등했는데 이제는 자, 가조건 보니까 A와 B가 이웃한다. 그리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게 누구야? B지. 가에서도 나에서도 B가 걸려있으니까 우리는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걸 기준으로 잡는 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B를 먼저 갖다가 쓰면 B가 어딜 가도 괜찮은 거 맞나? 그러면 고정 하나 시키자. B를 탁 잡아놨어. 그럼 남은 건 A, C, D, E, F만 잘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가조건 A와 B는 이웃한대요. 얘 더 이상 원순열이니? 아니지. 그럼 A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 2가지 있지. 그럼 여기다가 쓰고 2 곱하기 처리하면 되는 거 맞아? 이웃 상황 동등하니까. 그럼 이 상태에 대하여 나머지 C, D, E, F를 넣을 건데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이 다음엔 C를 결정하면 되겠지? C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여기, 여기, 여기 있지. 이웃 상황 동등한 거 맞아? 그럼 C 하나 여기다가 쓰고 곱하기 3 합시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몇 가지? 3개. 3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몇 팩? 3팩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30? 여기 나오겠죠. 되겠니? 아, 이때 수능을 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주 경우의 수가 아주 쉬웠던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경우의 수가 진짜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요즘 3월 학평부터 11월까지 계속 경우의 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옛날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자,
자, 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4번부터는 두 번째 테마예요. 얘들아, 첫 번째 단원이 원순열이었거든? 네. 그래서 기준 잘 잡아서 고정합시다가 핵심이야. 그럼 두 번째 뭐 배웠었니? 자, 1단원에서 원순열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니? 중복순열, 그래. 아까 선생님이 처음 했던 순열에서 뭐가 달라붙었어? 중복이 달라붙었지. 네. NPR이라고 하는 애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지. 중복 허용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얘네부터는 뭘 허용하는 거야?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1, 2, 3, 4, 5. 내가 이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게 뭐였어? OPR이었지. 5개에서 3개 뽑아서 나열하면 OPR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뭘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 뽑아서 나열한다. 자, 그럼 일단 세는 방법은 어떻게 세? 그치. 왜냐면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이니까 일단 몇 칸 채우는 거야? 3칸을 채우는 거지. 근데 이 3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5개. 근데 두 번째도 몇 개야?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그냥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하면 5의 3승이다. 이렇게 계산하겠지. 자, 근데 얘를 기호로 표현한 걸 알아두셔야 기호로 나왔을 때 그걸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아서 나열. 아까는 P였지. 근데 이제 뭘 허용해? 그럼 중복 순열이고 얘는 기호 뭘로 쓴다 그랬니? 혹시 기억할라나? 파이. 그래, 파이. 이렇게 생겨먹으면 파이였지. 맞아? 네. 뭔가 이상하지 않니? 뭔가 갑자기 수트가 되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중복 순열은 그래서 N파이 R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고, 자, 그럼 이거 의미 뭐라고 다시? 엠파이어. 아, 의미. 엔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 뽑아서 나열이지. 그럼 이 계산식은 어떻게 쓴다고? N의 R제곱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R칸을 채우는 건데 N이니까. 그래서 N의 몇 제곱? R제곱으로 계산하겠다. 그럼 이 상황을 기호로 표현해 보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그럼 5, 파이, 3이 되겠고 얘는 계산하시면 5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중복순열에서 좀 강조했던 건 어차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를 보고 5파이 3을 쓰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냥 5로 계산하겠지. 다만 n파이 r이 기호로 나왔을 때 특히 이게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n파이 r이 기호로 나왔을 때 n의 r제곱이란 것만 알자고. 갑자기 2점짜리로 2파이 5 나왔어. 5의 제곱이었나 2의 5제곱이었나 이래서 2점 날라가서 확통해서 2점 날아가서 98점 이런 거 맞지 말자고. 알겠지? 그래서 기호 적당히 이해하시고 결국 계산할 때는 그냥 여기 각각의 선택이 자유롭지.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된 고배 법칙이라는 얘기 했었죠. 5이니까 3번 곱하면 된다. 되겠어? 자, 중복순열에서 잘 고려해야 될 건 누가 누굴 선택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무지성으로 그냥 여기에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했고 4층부터 7층이니까 5랑 4, 5의 4제곱인가? 4의 5제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누가 누굴 선택하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5명이죠. 사람이 있지, 5명의 사람. 그리고 걔네들이 4, 5, 6, 7층에 다 내리는 거 맞아? 그럼 생각해봐. 4의 5제곱인가? 5의 4제곱인가? 4의 4제곱? 4의 5제곱? 왜? 그치. 한 사람이 어느 층에서 내릴지를 선택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매 사람, 5명의 사람을 셈이 네이밍을 A, B, C, D, E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이제 나는 4층에서 내릴까, 5층에서 내릴까, 6층에서 내릴까, 7층에서 내릴까를 결정하는 거지. 그럼 얘가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있어? 4가지. 근데 B도 몇 가지 있어? 4가지. 얘네들은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내려도 되고 안 내린 층이 있어도 되니까 서로 영향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선택의 자율성 보장된 거 맞아? 그럼 4끼리 계속 뭐 하자? 곱하자. 그럼 4의 몇 제곱이 됩니다?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야. 이게 4파이 온지 5파이 산지 알게 뭐야? 그냥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된 고의 법칙. 누가 누굴 선택하는지. 그래서 얘는 사람이 뭘 선택하는 거야? 층을 선택하는 거니까 각각의 가지수만큼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로 가자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5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잘 안 되면 지금 이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여기 칠판에 써놓은 예제 하나 풀어봐봐. 암산으로 되니? 됐어? 네. 됐어? 자, 그냥 공부했으면 이거 금방 나오겠지? 자, 만약에 내가 얘기했던 걸 까먹었다고 하면, 자, 일단은 그냥 뭐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한번 풀어보자. 1이 한 번 이상 포함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1이 몇 번이거나 한 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말 그대로 1이 몇 번 오는 거? 한 번 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이 2번 오는 거. 마지막은 1이 3번 뽑히는 것까지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이 3번 뽑히는 거 그냥 몇 가지 있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지. 1, 1, 1이니까. 자, 2번 뽑힌다고 치면 이런 거였잖아. 하나, 둘, 세 자리 중에서 1이 가는 자리를 먼저 결정해야지.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나? 3가지 있는 거 맞아? 왜냐면 하나, 둘, 3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고려해야 될 사실은 1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1의 위치는 3C 2가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하나만 결정하면 되지. 그럼 봐봐. 1이 만약에 이렇게 왔다고 하면 나머지 한 자리는 누구 또는 누구야? 2 또는 3이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면 돼?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중복순열에서는 일단 얘의 위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한 칸을 채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이 한 번 올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자리가 있고요. 1이 올 수 있는 자리 총 몇 개 있니? 3개 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위치가 3C1인 거 맞아? 거기다 곱하기 몇 하면 될까? 2 곱하기 2지.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이제 2 또는 3 아무거나 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 쓰면 됐고요. 그럼 얘네 총 합쳐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위에 게 얼마? 얘는 12. 그 다음에 얘는 6이지. 그럼 얼마니? 19. 그래서 답은 19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자, 두 번째 풀이까지 좀 알자 그랬지. 이 두 번째 풀이가 너무 복잡하면 첫 번째 기본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서는 포함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배제가 유리하다. 중복순열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보다 그냥 아예 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자, 한번 생각해봐. 한 번 이상 포함되는 거, 얘 무슨 사건 생각하자? 여사건 생각하자. 자, 그럼 여사건 생각할 때는 앞에다 그냥 여 이렇게 쓰자 그랬지. 자, 한 번 이상이니까 얘 여사건은 1이 안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총 3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3의 세제곱 맞아요? 자, 빼기 1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3자리 전부 다 누구만? 2, 3만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2의 몇 제곱? 세제곱 쓰면 되니까 27 빼기 8이라서 답은 19 갖다가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복순열에서는 포함보다는 배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요? 여사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자는 얘기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 더. A 또는 B가 등장했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 지긋지긋하게 A 또는 B라는 건 A 합집합 B를 생각하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포함 배제를 생각해 달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셀 때는 A에 해당하는 가지수 세고,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가지수 세고, 그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 둘 다 만족하는 걸 빼주자. 이게 포함 배제였지. 이건 제발 좀 기억해 달라 그랬어. 또는 나오면. 되겠어? 자, 그럼 이거 토대로 문제를 풀란 얘기였는데, 한번 보자. 0, 1, 2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5개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 5자리 자연수죠? 그 다음 0과 1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 자, 여기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거 0도 그리고 1도 1개 이상인 거 맞아? 자, 0이 1개 이상이지. 그리고 1도 1개 이상인 거 맞니? 자, 이 둘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뭘까? 얘도, 얘도니까. 또는인가? 그리고지. 그러니까 여기 A 그리고 B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오케이? 자, 이거에 무슨 사건 생각하자고? 얘 여사건이 더 편하다고. 왜냐면 0이 1개 이상보다는 이거의 여사건은 0이 안 뽑히는 거잖아. 그래서 배제하고 푸는 게 유리할 테니까, 자, 우리는 얘가 아니라 얘의 무슨 사건? 여사건을 생각하자는 얘기고, 그럼 앞에 여 크게 써두고 A의 여집합이니까 0이 없거나, 그리고 사이는 뭘로 연결될까?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었으니까 0이 없거나 1이 없는 거. 되겠어?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이거 계산해서 빼면 되는 거 맞니? 자, 일단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그치. 왜냐면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앞에 누가 못 와? 여기 앞에 누가 못 오니? 0이 못 오지. 그럼 1도는 2만 와야 되지. 그럼 여기 몇 가지? 2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부터는 다 몇 가지씩? 3가지씩 가능한 건 3의 4제곱 되는 거 맞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162 나오는 거 맞니? 자, 그럼 얘에서 아래에서 세준 이거 빼주자야. 자, 이거 계산하자. A 또는 B는 이거 해서 겹치는 거 빼자 그랬지. 그럼 얘 앞에 거 보자. 0이 안 뽑히는 거지. 0이 안 뽑히는 거. 그럼 죄다 누구로만? 1 또는 2로만이지.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에요. 0이 안 나오는 거. 자, 두 번째. 1이 안 나오는 거는 무조건 0 또는 2지. 그럼 조심해야 될 건 첫째 자리만 조심하면 되겠지. 여긴 무조건 누구 들어가? 2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0 또는 2 선택하면 되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이겠지. 그럼 2개 더한 다음에 뺄 거야. 그럼 여기는 0도 안 들어가고 1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죄다 누구로만? 2로만 만들어져 있는 애지.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있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앞에는 32, 그 뒤는 16, 그리고 빼기 1이니까 얼마야? 47이지. 자, 그럼 남은 결론. 162에서 뭘 빼자? 47 빼자. 여사건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115.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니? 네. 자, 그래서 중복순열 나왔을 땐 여사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특히 1이 0이 1개 이상씩이니까 포함하는 것보다는 빼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그리고의 반대는 뭐다?
또는이다. 그럼 A 또는 B 나오면 뭐 쓰자? 포함 배제 잘 쓰자. 되겠어? 이 두 가지를 좀 잘 복습해 볼 만한 문제예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6번에서 나온 거는 1, 2, 3, 4, 5라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얘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A가 B에 포함돼야 돼. 그거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했거든. 자, 집합은 중복순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집합의 개수는. 이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냐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거기서 영역을 선택하는 문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저 상황을 만족시키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요.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니까 B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럼 이럴 수 있어, 쌤. A랑 B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B, A 있으면 바깥쪽에 뭐가 있을까? U. 전체 집합이 있겠지.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저기 있는 1, 2, 3, 4, 5라는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니? 세 가지 있지. 맨 안쪽에 있는 A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와 B의 사이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B의 바깥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2번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으면 1번에만 그리고 3번에만 들어가니까 A, B 집합은 서로 어떤 거야?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을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A, B랑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되겠니? 자, 그럼 여기서 A, B 집합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는 건 1, 2, 3, 4, 5를 가지고 여기에 뭐 하자? 넣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 라고 했었죠. 되겠어? 자, 그럼 이거 확인. 1, 2, 3, 4, 5는 1번, 2번, 3번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죠. 그럼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왜냐면 1도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이고 쭉 가서 마지막 5까지도 1 또는 2 또는 3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이겠지. 그럼 답은 3의 5제곱인가? 왜 아닐까? 1번에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 그래, 저 앞에 무슨 집합? 공집합이 아닌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1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저 말은 공집합이 아닌 것 때문에 얘는 몇 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또다시 이런 얘기야. 1개 이상이 들어가면 얘가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지. 무슨 사건 생각하자? 여사건을 생각하자요. 그러면 1번에 1개 이상 들어가는 거의 여사건은 1에 안 들어가는 거. 이걸 전체에서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럼 1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몇 번이나? 2번 또는 3번만 선택하는 거겠지. 그러면 1도 몇 가지 있어? 2 아니면 3밖에 없으니까 얘가 빠지지? 5까지 다 몇 개만 있어요? 2개씩만. 그래서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 그럼 전체 가지수 3의 5제곱에서 이걸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럼 답은 2, 4, 3에서 32 빼면 되니까 2, 1, 1이에요. 되겠어? 방금 전에 말했던 포함반하는 배제가 유리하다. 여사건 잘 쓰자는 얘기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집합의 선택,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영역 선택의 문제로서 중복순열에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잘 봐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6번까지 해서 원순열과 중복순열이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기억하니? 원순열 다음에 중복순열 다음에 뭐 배웠니?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뭐 배웠니? 여기 지금 문제 보면 그래, 같은 것이는 순열 배웠지. 자, 여기에 같은 것이는 순열 말 그대로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나열했던 건 서로 다 어떤 애들이 있을 때? 다른 애들이 있을 때지. 근데 여기는 지금 같은 애들이 있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자, A 만약에 B, C 이 4개를 배열한다고 치면 원래대로라면 몇 팩이니? 4팩이지. 근데 같은 게 지금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나열하는 가짓수로 뭐 하자? 나누자. 자, 만약에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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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면 이러면 여긴 전체 몇 개? 6개. 6팩토리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산한 다음에 나눠주자.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3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이제 우리는 얘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7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6개의 문자 AAA, BBC지? 얘는 몇 팩 나누기? 총 문자 6개. 그리고 A가 몇 개? 3개, B가 2개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답 몇 번? 3번. 이거 틀리면 좀 마음이 많이 아릴 것 같아. 계산만 틀리지 말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8번. 일단 8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자. 일단 이웃하지 않도록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만 점검하자인데,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부터 배열하자 그랬어? 나머지부터 배열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사이사이에 배열하자.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의 기본 마인드였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게 2개일 때는 무슨 사건 써도 괜찮다? 여사건 써도 괜찮다.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지면 여사건이 불리해지니까 일단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가자 그랬었죠. 자, 그럼 여기는 7개를 배열하는데 빨간 공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그럼 빨간 공 3개니까 선생님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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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공 Y, Y, 노란 공 G, G라고 합시다. 그럼 빨간 공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빼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자. 그럼 이거 배열하는 가짓수 몇 가지이니?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이지. 되겠어? 자, 그럼 YY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YY, ZZ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여기에 어디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몇 가지 있니?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5개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될까? 3개 선택하면 되지. 내가 그거 배열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왜냐면 3개 다 어떤 거니까? 똑같은 애들이니까 위치만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돼? 50 하면 답이에요.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근데 계산해 주시면 4, 3 나누기 2니까 6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6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되지? 바로 됐어야 되거든요. 잘 봐봐.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건데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 그러면 2랑 4는 서로 배열이 결정되어 있는 거 맞아? 자, 그 다음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니까 1, 3, 5는 배열이 결정되어 있다 맞지? 그러면 1, 3, 5는 배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서로 어떤 것으로 보자? 같은 걸로 보자. 그래서 주황색은 그냥 A 정도로 취급하고 노란색을 B 정도로 취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총 몇 팩토리얼에? 6팩토리얼에 나누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이게 답이다요. 그래서 크기 또는 배열이 정해져 있는 건 서로 어떤 걸로 보자? 같은 것으로 놓자. 되겠어요? 그래서 배열 결정되는 거 같은 것으로 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자가 여기 핵심이에요. 나오면 몇 점짜리일까? 여전히 3점짜리예요. 알겠죠? 잘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한 아마 여러분들이 3월 학평에서 거의 내 생각엔 100% 만나게 될 경로의 수 문제예요.
자, 이걸 이제 해결할 건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경로에서 문제는 풀이 방식이 몇 가지 있었니?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뭘 쓸 수도 있었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도 됐고, 아니면 무슨 법칙을 써도 돼? 합의 법칙으로 그냥 다 세도 괜찮지. 그래서 만약에 제한 조건도 많고 복잡하다 싶으면 이걸 쓰면 되고요. 그냥 제한 조건 많이 없고 그냥 계산이 간단하다면 이거 쓰자였어. 자, 이 문제 갖다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에서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어찌됐든 간에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일단? 총 4번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위로는 몇 번 가야 되니? 위로도 4번 가면 되지. 그래서 자, 결국에는 저기서 어떤 길로 가느냐라는 건 이 8개를 뭐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걸 배열하는 가지수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거 4개 배열하는 거니까 얘는 몇 팩 나누기? 8팩 나누기. 8팩토리얼 나누기 4팩, 4팩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죠. 오케이? 저 제한 조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얘를 합의 법칙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런 거였잖아. 자, 이 점에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갈 동안 지나는 점들을 다 세주자야. 자, 여기서 오른쪽 이 점까지 오는 거 몇 가지 있니? 한 가지. 자, 이 점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자, 어차피 이 점까지 가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밖에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 점도 몇 가지? 하나, 여기도 하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111이겠지. 자, 그 다음. 이 점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이렇게랑 이렇게, 얘랑 얘랑 합치면 되니까 둘이지. 자, 이 점은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 합치면 되니까 몇? 3. 여기는 얘랑 얘 합치니까 4지. 여기는 얘랑 얘 합치니까 몇이야? 5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 줄은 여기는 이거랑 이거 합치면 되니까 얼마? 3. 여기는 6 더하면 10 더하면 15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거 맞니?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은 1, 3 더하니까 4 더하면 10 더하면 20 더하면 35 되죠. 자, 마지막 한 줄만 채우면 돼. 더하면 5 더하면 15 더하면 35 두 개 더하면 70. 그래서 합의 법칙 갖다 계산하시면 그냥 70 세주면 돼요. 얘도 계산하면 똑같이 몇 나올까? 70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겠니? 여기까지 되겠어?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경로의 수를 대하는 태도인데 이제 문제에서 나온 제한 조건을 같이 보면서 가자.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는데 P와 Q 두 지점을 모두 지나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걸 먼저 세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A에서 P로 가는 최단 경로는 어차피 이 박스를 못 벗어나지.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거 몇 가지 있니? A에서 P로 가는 거 두 가지 세도 되고 그냥 오른쪽 화살표랑 위쪽 화살표 배열하는 거지. 그럼 이거 몇 팩? 2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P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Q로 가야 되지. 그럼 또 이 박스 맞니? 그럼 두 번째. P에서 Q로 가는 것 또한 오른쪽 화살표랑 위쪽 화살표 배열이지. 이 몇 개? 또 2팩이지. 자, 라스트. Q에서 B로 가는 거지? 아이고. 자, Q에서 B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4칸짜리 사각형이지. 그럼 얘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몇 개? 2개, 위로 2개니까 계산하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이 되고 이 값은 얼마 나오니? 6 나오죠. 그럼 6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총 몇이야? 10 계산하면 되겠지. 되겠어? 뭐 하면 돼? 곱해야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 온 거에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가지고 다시 여기서 여기 가는 게 6가지니까 각각에 대해서 2, 2, 6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래서 답은 얼마? 24가 답이겠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1번.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들아 보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할 때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니면 위밖에 없지. 그럼 얘는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면 얘네들을 만약에 분류해서 더할 거라면 잘 봐봐. 이전부터 스타트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쭉 그으면 자, A에서 B로 갈 때 초록색 선을 안 지나고는 못 가지. 무조건 초록색 선을 일단 지나야 돼요. 그럼 초록색 선을 지날 때 가능한 건 일단 이 점을 지날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점 지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날 수도 있고 네 번째로 여기까지 지날 수 있는 거 맞나?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 맞니? 자,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센다 그럴 때 얘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세도 되지. 여기 지날 때, 그리고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를 다 나눠서 뭐 해도 괜찮다? 더해도 괜찮은 거 맞아? 되겠어? 자,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가? 오른쪽 아니면 위밖에 없지. 그러면 자, 이 점을 지나는 거랑 이 점 지나는 거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니? 자, 만약에 이 점을 지난다 쳐봐. 그럼 얘는 이미 얘보다 위로 올라왔지.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이 점을 지났다 쳐봐. 얘 지날 수 있니? 못 지나지. 이 점을 지났다 치면 얘 지날 수 있니? 올라가는 건 맞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점 지나면 여기 지날 수가 없지. 그럼 1, 2, 3, 4 네 가지는 서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을 어떻게 그으면? 내려가게 그으면 1, 2, 3, 4번은 서로 겹치는 게 없다. 되겠니? 자,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지금 풀 거거든요.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는 아마 이랬을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의 법칙 잘 쓰시면 돼요. 왜냐면 제한 조건이 지금 걸려있지. 중간에 저 이상하게 생긴 쟤를 지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합의 법칙으로 쟤를 피해서 세보자야. 자,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일단은 이 점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니까 여긴 문제 없죠. 자, 마찬가지로 왼쪽 벽면 따라가는 것도 1, 1, 1, 1일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있니? 2점?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지. 자, 여기는 3이에요. 여기는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한 가지 맞아? 그냥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래서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가지야.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지. 아래서 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거 더하면 여기는 6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일까? 여기 여전히 6이지. 왜냐면 왼쪽에서 오는데 아래에서는 없어요. 그럼 여기도 6, 여기는 7이지. 왼쪽 아래 생겼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1, 여기까지 맞아? 자, 여기는 몇 가지일까? 왼쪽에서 오는 거랑 아래에서 오는 걸 더해야 되지. 그럼 어디가 필요하냐면 여기가 필요하죠. 여기 몇 가지 있니? 여기까지 오는 거? 6이지. 왜냐면 왼쪽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서만 오는 거 세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얼마? 7. 자,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12, 여기는 18, 여기는 25. 그럼 남은 건 2개 더하면 19, 2개 더하면 62. 이렇게 해서 그냥 합의 법칙으로 막 구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에서 두 번째 풀이는 일단 한번 떠올려 보고 잘 모르겠어 하면 그냥 지금처럼 합의 법칙 막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두 번째 얘기를 좀 하자. A에서 B로 갈 때 얘는 오른쪽이랑 위를 배열하는 거지. 그럼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싹 그으면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긋든 여기서 이렇게 긋든 상관없거든? 자, 가장 끝에서 이렇게 가자. 쓱 연결하면 됐어? 이렇게 생기지. 그럼 지금
이 보라색 선과 생기는 점은 이거 하나 있고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가려져 있으니까 없지. 자, 그 다음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지나는 거 없죠 또? 그 다음 여기 지나는 것까지 총 몇 가지 있어? 그럼 1번과 2번과 3번 케이스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1번 케이스부터 한번 보자. 1번. 1번까지 가는 거 몇 가지니 일단? 하나. 거기서 다시 B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1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1로 가는 거 하나,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니까 하나밖에 없지? 자, 이제 2번 케이스. 2번까지 가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네모 박스지. 몇 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네? 4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B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오른쪽 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다시 몇 팩 나누기? 5팩 나누기 3팩 2팩. 그 두 개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3팩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3번이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일단. 몇 가지 있어? 쭉 가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지. 또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얼마? 1. 계산해주면 답이에요. 되겠어? 그러면 얘는 얼마니? 60. 그럼 6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로 62 구해주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아래 대각선 그으면 서로 분류된다. 겹치는 거 없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래서 제한 조건 많으면 그냥 뭐 쓰자 일단? 합의 법칙 떠올리고 지금처럼 케이스 분류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이제 경로의 수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낼 수 있는 게 가로, 세로 말고 뭘 포함하는 거? 대각선을 포함하는 거지. 근데 이랬잖아. 얘들아, 대각선은 결국에 뭐랑 뭐의 합이야? 그래, 오른쪽이랑 위의 합. 그러니까 가로도 한 번 가면서 위로도 한 번 간다. 그래서 두 화살표를 동시에 들고 있는 애다. 뭐 만약에 대각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면 얘는 마찬가지로 어디랑? 오른쪽이랑 아래를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대각선은 결국은 가로랑 세로를 동시에 가져가는 애다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일단은 시간 드릴 테니까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자. 자, 이 문제는 일단 x, y라고 하는 그리고 x, y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정수점들을 다 찍어 놓은 거 맞아?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모든 정수점에 대하여 자, s, 그러니까 정수점에서 다시 정수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를 말하는 거지. 되겠어? 자, 근데 점프를 한다 그랬는데 한 번의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라 그랬거든? 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다 쟤는 점프를 하면 정수에서 정수로밖에 이동을 못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원점이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1이래. 그 얘기는 얘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거 맞니? 자 오른쪽으로 가면 몇 콤마 몇으로 움직이는 거야? 1,0. 위로 이동하면 0,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아래로 이동하면 자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트 2란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 대각선을 말하는 거지. 이게 루트 2지. 그래서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한다야? 1,1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 틀 잡아서 왼쪽 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 위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오른쪽 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니? 마일 콤마 1.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사방 그리고 대각선으로 다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점프를 4번 하래. 그러니까 저런 이동을 4번 해서 도착하래. 되겠어? 자 그러면 4번의 얘를 도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 대각선도 어쨌든 가로 더하기 세로로 보라 그랬지. 그럼 메인 포인트는 일단 가로랑 세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가 몇 번 필요하니? 4번 필요하지. 무조건 가로는 4번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점프가 4번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가로 4번을 포함하는 애여야 되는 거 맞아? 특히 그리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럼 애초에 왼쪽으로 가는 건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세로는 어때? 세로는 마이너스 2,0부터 2,0이지. 세로는 왔다 갔다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세로는요 일단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일단 상수에 대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위아래만 단독으로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자, 한 번이라도 얘가 지금 총 나는 몇 번을 점프할 거냐면 4번 할 거지.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얘가 위로 갔어. 그럼 가로가 4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만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조건 일단 가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 대각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 대각선으로 가야 한다. 이유는 뭘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가로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1번, 2번, 3번의 조합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위 대각선을 선택하면 세로가 한 번 있지. 그럼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대각선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자, 이제 가자. 자, 1번 케이스. 싹 다 위아래 없이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가 하나 있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대각선이 하나 포함된다면 짝꿍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가로가 3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로가 몇 개? 2개 오고 위 대각선이면 아래 하나 가져가면 되겠지. 자, 세 번째. 이번엔 가로가 아예 없는 거. 그럼 대각선을 짝꿍을 가져갔다면 또 대각선이면 짝꿍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총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자, 얘는 4팩 나누기 2팩. 마지막은 이게 2팩, 2팩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6, 얘는 12. 여기는 1. 합하면 되겠어? 네. 잠깐만. 6. 그죠? 여기가 12고 여기가 6이에요. 어쨌거나 답은 19가 맞아요. 되겠어?
그래서 대각선 또한 가로와 세로의 합이고 결국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가 4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 대각선 또는 아래 대각선, 위 대각선 플러스 가로의 조합을 생각하자. 여기까지 되겠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경로의 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몇 점짜리? 4점짜리가 등장할 만한 중복 조합이에요. 아마 여기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일 거야. 일단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거기 나와 있는 13, 14, 15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아예 안 배운 건 아니니까.